고금리가 되면서 이자를 내기 힘드니까 협박을 일삼거나 이런 피해를 겪는 은행별 계좌 내역 전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젊은 계층의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2030 세대 다중 채무자가 142만 명인 시대다. 가상화폐, 부동산 폭락하는 바람에 빚이 눈덩이처럼 늘었다. 작년 전체 취약 차주 126만 명 중에서 30대 이하가 46만 명이나 된다. 지난해 회생 신청자 중 20대 비중이 15.2%를 차지한다. 다중 채무자는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채무를 빌린 사람을 의미하는데 고금리가 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가뜩이나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 외식비 부담으로 씀씀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 실패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한다. 젊은 계층이 채무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몇 년간 저금리 속에서 위험도가 높은 코인이나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연끌 투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고금리가 되면서 이자를 내기 힘드니까 여러 군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청년 계층은 금리가 높은 2금융 이하에서 돈을 빌리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최근 SNS나 이런 열풍 때문에 소비, 생활비나 식비, 소비 수준 자체도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20대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출받기 어려운 2030 세대 전당포로 발길을 돌린다. SNS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되기도 한다. 대부업체들마저 취급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까지 대부업체 69개사의 신규 대출액은 2,0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1,344억 원의 20%를 밑도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여력이 되지 않은 청년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예금 받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는 1금융 같은 데서 돈을 빌려와서 빌려줘야 되는 거지. 빌려오는 저금리도 올라간 거야. 근데 내가 빌려주는 금리는 이자제한법이다 대부업법에 의해서 계속 금리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고 오는 돈은 비싸지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줄어드니까 대부업체조차도 20대 30대한테 돈을 빌려주기를 꺼려 한다고요. 많이 안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2030 세대는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 쉽지 않으니까 불법 사금융이나 전당포 이런 데까지 밀려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질라진 불법 사금융 업체에서는 이자율 5,000%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협박을 일삼거나 이런 피해를 겪는 경우가 점점 늘어난다. 친구들 전화번호를 다 받아서 소문내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참고할 만한 사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이분도 2030 젊은 세대였는데 관할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었고요. 채무는 4,300만원 정도 되고 월급은 240만원 정도 받고 있었고 아직 미혼이었고 부양가족은 없었고 채무 발생한 원인은 코인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식으로 살아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당시에 코인 시장이 어마무시한 상승장에 모두가 비트코인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타를 시작해서 투자를 하다가 처음에는 돈을 벌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돈을 잃게 되었다. 그 당시에 코인 주식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보고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SNS 상에서 검증되지 못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서 젊은 애들에게 자꾸 바람을 넣으면서 투자로 유인한다거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코인 전문가라고 주식 전문가라고 사칭을 해서 자기가 선점하고 있는 물량을 자기를 따르는 회원들에게 이제 넘겨주고 선행 매매를 해서 아무튼 2030 세대가 이리저리 고생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이분에게 내린 보정 권고 사안을 보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들에 대해서 사용처를 금융자료를 첨부해서 소명하고 명확한 소명 자료가 없거나 도박, 오락, 게임머니, 유흥, 가상화폐에 사용한 것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계좌 통합 조회에서 출력한 은행별 계좌 내역 전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출금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것.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했다면 또렷하게 설명이 되겠죠. 근데 설명을 못했다는 말은 어디 코인, 도박 이런 데 탕진했다거나 은닉했다거나 그런 용도를 의미하는 거죠. 전부 다 청산가치에 넣어서 그거 이상 변제해라. 이런 식의 보정 권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거래 내역 제출하고 100만원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설명서를 도표로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 사용처 소명이라는 건데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당 이체 내역들이 전부 다 몇 년간 수백 개 수천 개가 출력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한 번 지출할 때 100만 원 이상 지출했는 거, 그거 어디에 썼는지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그게 정당한 생활비나 기존의 채무를 변제했다거나 필수적인 뭐 병원비나 이런 것들이라면 넘어가는데, 그렇게 지출했던 게 뭐 코인 하려고 어피트 계정에 돈을 넣었다거나, 뭐 주식 탕진하려고 주식 계좌에 돈을 넣었다거나, 뭐 토토 하려고 토토 계좌나 해외 선물 사이트에 돈을 입금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넣어서 변제금을 높여버리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분 개인회생 결과를 보면 월급이 240만 원인데 추가 생계비 월세 같은 거 좀 더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1인 생계비가 125만 원인데 155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변제금은 85만 원으로 낮추었고 36회 변제에서 3천만 원 변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점은 토토지만 36개월로 끝났다는 겁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서울이 아니잖아요. 48개월이나 60개월까지 변제를 시킬 수도 있었는데 변제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 48이나 60으로 늘리지 않고 36개월 만에 그냥 종결이 되었다. 또 하나의 내용은 토토지만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월세나 기타 추가 생계비를 반영을 해서 155만 원으로 인정받았으니까 매월 30만 원 적게 변제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투자로 채무가 많이 발생하신 분들하고 지금 불법 사채나 이런 걸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협박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2030 세대인데 채무가 발생한 분들과 주식 코인에 물려서 채무가 발생한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